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만난 남편과 결혼 생활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대학교 때 남편은 참 순진하고 맑은 사람이었는데 이혼할 무렵엔 제가 알던 그 착하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 속내로 가득한 추악한 인간이 있을 뿐이더군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살다 보니 세상에 찌들어 변해버린 것인지 알 순 없지만 그 추악한 면모를 아는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부터 이혼까지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함께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앞서 말했듯이 대학교 때부터 만난 사이였어요. 전 학교를 졸업하며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전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남편의 취업 뒷바라지를 한 지 2년 끝에 남편은 드디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합격 발표가 나던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오랜 연애 끝에 한 결혼 생활. 3년. 딱 3년 행복했어요. 3년 차에 되던 해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첫 아기를 잃은 슬픔에 저는 몸도 몸이지만 마음마저 많이 망가져만 갔고 잠시 회사를 휴직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닌 유산으로 인해 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시댁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요즘은 맞벌이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들 하던데 그렇게 쉬어도 되니? 저 이제 일주일 쉬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쭉 쉴 거 아니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복직도 할 거고요. 저 하나 쉰다고 저희 집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건 그렇다마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복직해.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않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너는 이렇게 쉬면서 우리 아들 돈이나 펑펑 쓸 텐데 우리 아들만 밤낮 없이 고생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니? 원래 저의 도움으로 남편이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잘 대해주던 시모였는데 제가 잠시 쉬게 되니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한다며 탐탁치 않아 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더군요. 남편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했던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제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 20마디로 돌아오는 시모의 잔소리에 대꾸할 여력이 없었기에 그냥 대충 상황을 얼버무리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참아주니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는지 점점 말은 독해져만 갔고 결국 유산 이야기까지 입에 올리더라고요. 돈도 못 벌어오면서 유산까지 하고 우리 아들이 아주 상전을 모시고 사는구나. 너 유산 핑계로 내 아들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 시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거침없이 넘고 있었고 결국 전 참지 않고 시모의 막말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돈을 못 벌어온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유산을 한 게 먼저예요. 그리고 유산한 것도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유산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불행이 닥친 일이었다고요. 누가 유산한 게 네 잘못이라고 했니? 왜 발끈하고 그러니? 너 그러다가 시어머니랑 맘먹겠다. 어머님이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양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놀면서 쓰는 돈 다 합쳐도 아범 취업 준비하던 기간에 저한테 준 돈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뭔가요? 그 절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라 유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집에서 좀 쉬는데 그게 그렇게 탐탁치 않으세요? 탐탁지 않기는 난 그저 너희가 걱정되어서 그랬지. 너도 참 너다.
아직까지 네가 내 아들한테 해준 돈 계산이나 하고 있었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계산적인 애였구나. 제가 계산적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꼴 보기 싫으시면 이런 상처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런 말로 저한테 상처 주실 거면 앞으로 연락 자체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야 돈 벌러 회사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끊을게요. 시모의 노발대발하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는 그 말도 안 되는 독설을 들을 필요도 듣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그간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게 되었어요. 여보, 정말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유산까지 했다고 구박하시더라.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 놀고 먹으면서 써댄다고 아주 불만도 많으셔. 그랬어? 우리 엄마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아, 내가 진짜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는 됐고 다신 어머님이 그런 말 나한테 하지 않게만 해줘. 당신이 잘 말 좀 해달란 말이야. 그래,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할게. 남편이 사과도 했고 시모가 다신 그러지 못하도록 잘 말하겠다기에 이를 키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집으로 찾아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막상 찾아와서는 무언가 시킨다거나 말을 심하게 한다거나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좋지 않았던 일도 있었던 터라 시모가 오는 자체가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을 아무 이유도 없이 못 오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적당히 시모와 시간을 보내고 돌려보내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그날은 잠시 외출했다가 퇴근하는 남편을 만나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죠. 집에 들어서니 시모 혼자 집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집처럼 밥도 잘 챙겨 먹었는지 설거지도 쌓여 있었고요. 주인 없는 안방에서 잠도 잤는지 이불도 헝클어져 있었죠. 처음 5초가량은 이게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판단 자체가 서지 않더군요. 그것도 잠시 시모의 웃으면서 왔냐는 말에 정신이 차려지며 상황 파악이 되었고 곧바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시모가 집에 떡하니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을 거란 확신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눈빛을 읽은 남편은 손사래까지 치며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진짜 아니야. 난 엄마한테 비밀번호 같은 거 안 알려줬어.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걸 당신이랑 상의도 없이 알려줬을까봐. 남편은 절대 아니라며 손사래를 계속해서 치고 있었고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계속 보고 있으니 시모가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괜히 우리 아들 잡을 필요 없다. 우리 아들 말처럼 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거 아니다. 저번에 왔을 때 보니까 마스터키가 수납장 안에 있길래 내가 미리 챙겨놨어. 오늘도 그걸로 열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 아들 좀 그만 쳐다보려무나. 그러다 귀한 우리 아들 얼굴 뚫리겠어. 시모는 자신이 어떤 짓을 한지도 모르는 채 당당한 태도였고 전 점점 화가 치솟고 있었어요. 제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표정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느라 바쁘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난다는 듯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애먼 저를 잡아대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평소에 우리 아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잡아댔으면 저렇게 네 눈치를 보는 거야? 너 혹시 내 아들 숨도 못 쉬게 잔소리 퍼부으면서 사는 거니?
그런 거야? 시모는 저에게 득달같이 따져묻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모의 모습에 인내심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머님, 이 상황엔 평소 제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제 눈치를 살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없는 집에 그것도 시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집꼴을 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지 제가 남편 눈치를 살펴야 할까요? 허락? 내가 지금 허락도 없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니 지금? 네,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신 마스터키 당장 주시고 다신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오시려거든 연락하고 오라고요. 저는 시모가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간 마스터키를 돌려달라고 했고 시모는 절대 싫다고 하며 들고 있던 마스터키를 가방에 쏙 넣어버리더군요. 내가 왜? 난 절대 못 준다. 여긴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시모의 입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마련한 집에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시모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개념집 나간 시모를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황당함 그 자체였어요. 지금 저한테 권리를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 집, 저랑 남편이랑 정확히 반반 내고 마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다면 어머님보다 제가 더 있지 않겠어요? 전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허락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러니 키 당장 주세요. 싫다고 분명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말대로 절반은 네 집, 절반은 내 아들 집이니 앞으로는 들어와서 절반만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됐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집이 무슨 사과도 아니고 반쪽 딱 가른다고 그게 딱 갈라지나요? 우길 걸 우기세요, 제발. 아무리 어머님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는 집에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 너무 무례한 행동이라고요. 무례? 너 가족끼리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남편 엄마야 내가. 그런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마음대로 못 오면 어딜 마음대로 가라는 말이야? 어딜 마음대로 가기는요. 어머님 집 있잖아요. 거기나 마음대로 다니시고 저희 집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오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진 시모와 저는 언성까지 높이며 싸우게 되었고 점점 더 심각해지자 남편이 시모를 끌고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가고 난 후 전 곧바로 사람을 불러 도어락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시모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남편이 바뀐 도어락을 보며 쭈뼛쭈뼛 입을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전 기가 막혀 콧방귀를 끼며 하나도 치우지 않아 여전히 엉망인 집을 가리키며 쏘아붙여 주었죠. 과한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어머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집 키를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서 시도 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면 당신 같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은데? 이래도 내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해? 남편은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건 싫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더 단호하게 한마디 해주었어요. 어머님 말리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런 말도 하지 마. 나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화났으니까. 전 다른 건 몰라도 아무도 없는 집에 시모처럼 당연하다는 듯 오가는 행동은 이해할 수도 이해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제 예상과 같이 시모는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고 그날은 제가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밖이 어수선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벨도 누르지 않고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고, 한참을 문과 실랑이 하던 시모는 그제야 도어락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는지 큰 소리의 욕설과 함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여기요. 문 좀 열려고 하는데 언제쯤 올 수 있어요? 오면 바로 열 수는 있나요? 문을 뜯어내든 부수든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빨리 와서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시모는 열쇠집에 전화를 해 문을 뜯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기가 막혔던 전 바로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저와 시모는 눈이 마주쳤고, 시모는 전화를 그냥 끊더니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가 안 열어줄 것 같아서 아예 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왜 열었니? 문 뜯길 때까지 기다리지. 하여튼 요즘 것들 버릇없다고 하더니 시험이 못 오게 도어락을 바꿔? 어디서 배운 건방진 짓거리야? 내가 말했지. 내 아들 집에 내가 마음대로 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집엔 어머님이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도 없다니까요. 이 집의 주인은 남편과 저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제 남편의 친엄마라고 한들 저희의 보금자리까지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고요.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너는 그저 입 다물고 내 뜻에 따르면 되는 거야.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하여튼 도어락 원래대로 해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 문짝을 다 뜯어내버릴 테니 그런 줄이나 알아. 시모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갈 테니 어디 뜯으려면 뜯어보세요. 단 우리 집 문에 손이라도 대는 소리가 들렸다간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보이시죠? 저 농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휴대전화에 눌린 112 화면을 보여주었고, 시모는 씩씩거리며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니? 제가 후회를 왜 해요? 이때껏 어머님이 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본 게 후회가 된다면 될지언정 오늘 이런 행동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는걸요? 그래?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내 아들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그때 가서도 네가 이렇게 당당한지 두고 보자고. 시모는 끝까지 무섭지도 않은 으름장을 놓으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반응이 제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머님 또 오셨었는데 어떻게 하신 줄 알아? 글쎄 열쇠집에 전화해서 문을 뜯어달라고 하시더라니까. 이러다 진짜 문 뜯고 들어오실 기세야. 그러게. 내가 도어락까지 바꾸는 건 너무 과하다고 했잖아. 엄마도 잘한 거 없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경찰까지 들먹이면서 쫓아냈어야 했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문을 뜯으려고 했다니까. 우리 엄마도 많이 섭섭했나 보지. 그 순간에 화가 나기도 했을 테고. 이번엔 당신이 잘못했어. 화 좀 가라앉고 나면 엄마한테 사과해. 평소에 남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모에게 모질게 한 섭섭함 내비치긴 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었을 텐데 이날은 오로지 시모의 편을 들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사과까지 요구했고요. 사과까지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애초에 어제 그렇게까지 싫다고 했는데 또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마음대로 문을 열려고 한 사람은 어머님이야. 거기에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까지 불러서 문까지 뜯어내려고 했고.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뭔데? 112 좀 누른 거? 그렇게 안 했으면 어머님이 고분고분하게 집에 갔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당신 이럴 때 보면 많이 매정한 거 알아?
엄마도 당신이랑 그렇게 다투고 나서 좋은 마음으로 화해하려고 찾아온 거일 수도 있잖아. 사과하러 온 사람이 돌려달라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해?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앞뒤가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냐고. 그저 어머님은 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 오늘 나한테 복수하려고 찾아오신 거야. 당신은 당신 엄마를 그렇게 몰라? 설사 엄마가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한들 당신이 좀 져줬어도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직성이 풀려. 어쨌든 이번엔 나도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더는 제 말을 들어보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멀어지는 남편을 보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갑자기 변해버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도 없는 아들 집에 마음대로 문 따고 오가려고 하는 시모가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남편의 일방적으로 치우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남편과 결혼 이후 처음으로 크게 싸운 것이 되었고 전 남편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 시모가 잠잠한 것도 이상했죠. 시모의 성격상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저희 집으로 찾아와도 몇 번을 찾아와 난리를 부렸어야 하는 사람인데 찾아오기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핑계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남편을 오래 봐왔던 시간만큼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던 저는 우리 관계를 위해서도 뒷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죠. 여보,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다 오는 거야? 알아서 뭐하게? 어? 나는 걱정되어서 그렇지. 요즘 우리 사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싶어서. 잘 알고 있으면서 묻기는 왜 물어? 당신 말대로 당신이랑 나랑 요즘 사이도 안 좋은데 집에 일찍 들어와봤자 기분밖에 더 상해?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만날 사람 없으면 혼자 걷다가 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